박일학 교수입니다. 탈북 지식인들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면 북한 상황이 심각합니다. 믿어도 되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북한 주민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하고 북한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해서 무시하는 것도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는 현 정부 하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탈북 지식인들은 지난 2월 말 리만권 조직지도부장을 해임한 것도 북한 체제 붕괴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층의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요. 이들이 전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지속적인 경제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북한에서 창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코로나19인지도 모른 채 급성폐렴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동을 금지시키니까 병으로 또는 굶어서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장마당마저 저절로 폐쇄되고 있고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일부 국경 도시들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이 함께 어려워져서 난감하긴 하지만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워낙 커서 북한 주민들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남한은 기초 체력이 튼튼한 상태이지만 김정은의 실정으로 피폐해지고 우려 수준이 매우 낮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창궐을 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했던 에버라드는 2월 28일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정권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의 경제난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북한 공업의 상징인 김척제철소와 무산, 광산 등이 연료와 전기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밀수를 통한 외화 획득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외화벌이의 직접적 수단인 관광도 중단되었고 해외 노동자의 대부분도 복귀하였습니다. 회생의 다른 방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4월 위기를 예측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북한 스스로 경제적 난관,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라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친다면 북한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코로나19의 피해 상황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3월 8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던 주민 중 3,650여 명을 격리 조치 해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북한이 중국은 조치든 중국인 차단 등 단호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맞지만 이 정도로 안전할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도 중국과 1,45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괜찮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투입니다.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 검진 능력 부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검사 능력이 없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격리시킨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효과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북한이 은폐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은밀하게 퍼지도록 방치할 경우 이 전염병은 국가의 통제력 이상의 수준으로 확산 및 악화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북한이 붕괴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한이 활용하여 통일을 달성하면 북핵은 물론이고 남북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해본 결과 통일될 가능성이 무척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제법으로 볼 때 남한이 북한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주변 강대국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서 국변 사태가 일어나 봐야 북한 주민만 힘들고 더욱 권위적인 정부가 등장하거나 중국이 개입하여 안정시킨 후 친중 정권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북한 정부가 민주적이거나 남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현 남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위험성과 무능함입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일을 달성하기보다는 기존 북한 정부의 통치를 연장시켜 주는 데 노력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의 안전에만 관심을 쓰고 북한 주민의 고초는 무시하겠지요. 또한 현 정부는 독일 통일 시 서독 정부처럼 주변국들을 설득하거나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거나 남한의 여론을 단계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경시하는데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현 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접수해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지켜볼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지금 일어나면 모처럼 찾은 통일의 기회도 무산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신념과 보관 그리고 역량을 가진 남한 정부가 집권했을 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당장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유엔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현 정부와 지휘 세력들은 자주권을 주장하면서 유엔 관리를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북한 정권 회생, 친중국, 반미 정서로 모처럼 찾아온 통일기회를 망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엔에서 담당함으로써 북한의 독재정권 연장이나 중국 주도 사태 처리를 예방하는 차선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책임지면 중국이 함부로 하고자 할 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안정화시키거나 재건시킨 데 따르는 비용도 국제사회가 분담할 겁니다. 특히 유엔이 담당하더라도 북한 안정화를 위한 주된 인원은 한국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엔 관할의 기관과 과정 속에서 우리 주도의 통일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경우 그것을 통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는 오는데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전혀 준비도 하고 있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